이 책들이 있고요. 이렇게 10권입니다.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침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침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망원동이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책방 공간에 드디어 서가가 생겼다고, 이제 판매용 책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됐다고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책이 처음 입고된 그 소중한 순간을 좀 남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의 첫 입고 리스트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웅진 북센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시킨 박스가 왔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까 카메라가 흔들려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뜯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명세서가 오네요. 그리고 새 책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 16권을 주문을 했고요. 사실 이제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 첫 입고로 16권만 주문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 아집토 책방 공간 자체가 원래 공유서가로 이용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시간제로 예약해서 읽다 가실 수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제가 이제 비치해둔 공유서가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모임 활동을 좀 더 우선으로 했던 터라 대부분이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책, 그리고 아cep토에 보유하고 있던 책들이 한 400권 정도 최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을 계속 이제 편하게 계속 열람하실 수 있게 보존하는 서가는 그대로 두면서 판매용 책을 이제 둘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정말 작게 시작하려고 했고, 가타부타 너무 서론이 길었으니 바로 하나씩 저도 순서는 잘 모르지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챕투 서점의 첫 입고 리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읽어보지 못한 책들 중에 신간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왔지만 제가 읽지 못해본 책들 중에서 좀 궁금해서 책방지기가 이제 이거 사서 읽으렵니다 해서 고른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읽어봤고 정말 책 친구들과도 함께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그래서 소장하셨으면 좋겠는 책들을 좀 엄선해서 고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 책 계속 궁금했던 책이에요. 은유 작가님의 해방의 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은유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글쓰기 서사의 시작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낮에 소란이 지나가고 시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노동자가 연장을 내려놓고 펜을 잡는 밤은 사유가 시작되는 시간,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
다른 내가 되는 변모의 시간이다. 웅크린 존재에 등이 펴지는 만 개의 시간 밤. 책은 해방의 문을 여는 연장이다. 이렇게 뒤에 백커버의 문장들을 좀 읽어봤는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은유의 책 편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읽은 책들을 소재 삼아 독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계속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데, 관계와 사랑, 상처와 죽음, 편견과 불평등, 배움과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이 작가님의 글을 생각하면 잘 비춰지지 않는, 조명되지 않는 곳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글을 쓰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좀 부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이렇게 만끽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시선을 보내고, 또 그들의 삶이나 또 삶의 애환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약자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위해서 싸우는 글을 쓰는 멋진 전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녀의 이 밤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이 사람이 어떤 책들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으로 됐을까? 제가 되게 자극이 됐던 게, 35살부터 비로소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얘기가 이 책 소개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만으로 딱 35이 넘은 터라 괜히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걸 읽는다고 해서, 혹은 이제 와서 글을 쓴다고 해서 이 작가님처럼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도 이제 또 읽다가 쌓이는 이야기들이 점차 있을 수밖에 없는, 점차 쓸 수밖에 없는, 쓰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저도 글쓰기를 시작한 상태여서 글쓰기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소망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도, 글을 쓰는 행위가 얼마나 읽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더 창조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깊게 글방 친구들과 나눴던 터라, 더 이 해방이라는 말이 좀, 특히 은유 작가님이 쓰셨던 글들에 이어져서 나오는 제목이라면 더 신뢰할 만하고 더 기대해 볼 만한 해방의 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책을 항상 밤에 읽는 친구들과의 심야 북살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꼭 읽고 해두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해방의 밤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자살의 연구라는 책이거든요. 엘버레즈라는 작가님이 쓴 책이에요. 제가 최승자 씨님께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시와 산문을 막 이제 읽어봐야지 하면서 드릉드릉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도 계속 해오셨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마침 이 최승자 시인이 번역을 이제 이 개정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있는 데다가, 이거 표지도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자살에 대한 이 연구 주제가 저는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머릿말에 나온 이제, 에피소드? 저자가 넣은 에피소드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제 이 백커버에 있는 문장들이 또 되게 좋았는데, 자살을 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인생의 기쁨은 때로
삶이 안겨주는 좌절감보다 더 빈약하게 느껴지고 대개는 더 드물게 경험되는 것 같다. 끊임없는 미완의 느낌, 이를테면 뭔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또 끝낼 수도 없다는 그 시끄럽고 초조하고 너저분하고 억눌린 듯한 느낌은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세속화된 인간이 쾌락 원칙에만 의존했다면 불행보다 더 많은 기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류는 이미 사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세속성이 인간의 장점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생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살에 대해서 다뤘냐면 실비아 플라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기 시작하고 자살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폐쇄돼 있는지, 그리고 자살을 문학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자살과 관련해서 이제 에필로그에서는 우린 어떻게 해방될 것인지,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자가 되게 놀랐다고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고민했고,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고,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자살을 좀 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세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만 치부한다거나 수치적으로나 정량적인 부분들로만 분석을 하려는 시도는 되게 많을 텐데, 어떤 이 편견을 좀 보완하고자 했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 자살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금기어 취급을 하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도덕적인 범죄나 질병으로 자살을 치부하는 태도? 그런 고압적인 종교적인 논조를 좀 피해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음, 현재 이제 유행하는 이 과학적인 태도, 자살을 연구 소재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살자의 절망감을 뼈대뿐인 통계로만 환원하면서 자살이 지닌 심각한 의미 자체를 모두 박탈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좀 편견에서 벗어나고 혹은 그 편견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을 써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정말 연구자의 마음으로 탐구하고 들여다본 그 과정의 기록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작년에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시한부에 걸린 주인공이 스스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겠다라고 해서 존엄사를 결정하고 그거를 실행해 보려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 끝을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음, 그래서 좀 그런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저한테는 좀 그런 호기심과 고민들의 하나의 다른 시각들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책 친구들도 같이 이제 연구해보면 어떨까, 탐구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제가 꼭 읽어보고 싶었던 신간이에요.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이라는 책이거든요. 정규영이라는 분이 카피라이터이세요.
라고 할 수 있나? 카피라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광고 기획을 하시는 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일본어로 된 일본 광고인들의 이 카피에 좀 매료가 되셨다고 해요. 유독 적나라하지 않고 은유적이고 굉장히 많이 함축적인 카피를 많이 쓰는 걸 발견했는데 그 문장들이 너무 좋고 감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해서 이 카피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그게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롱블랙에서도 이 주제의 책으로 그분의 저술 스토리랑 해서 다뤘는데 너무 흥미로웠고 그 전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분들이 이 책을 소개하는 거를 보고 한번 꼭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고해봤습니다. 저도 광고 대행사에서 잠시 일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도 이제 카피를 나름 이제 같이 기획하기도 하고 고민해서 이제 제안을 고객사에게 해보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작은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 어, 이 카피라이팅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통하는 언어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아침토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좀 기획이나 그런 언어의 결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입고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권 또 제가 새롭게 궁금해서 구매한 책이 있어요. 좀 지금까지 소개한 책과 다른 결의 책인데요. 바로 이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뭐 주식을 막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목할 만한 기업과 그리고 이 젠슨 황이라는 인물 자체에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던 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일했던 방식, 회의를 하고 생각을 펼쳐 나가고 의사결정을 해 나갔던 방식이 그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은 결국 효율과 직관,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충분히 깊게 서로가 바로바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에 되게 많이 기인한 소통 방식인 것 같아서 호기심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헤치고 또 지금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최초로 제일 깊게 내부 직원들뿐 아니라 이 오너인 젠슨 황에 대해서도 창립자인 이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여다본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화이트보드 생각 정리법이나 소통법,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궁금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가장 어려운 시기들마다 혁신으로 계속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레볼루션도 입고를 했습니다. 태킴이라는 분이 썼고요. 그래서 관계자 100여 명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젠슨 황의 인터뷰도 들어가서 31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이 회사의 일대기와 내밀한 경영 세계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아낸 책이라고 합니다. 93년도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3명의 창업자가 무한리필 커피를 마시며 창업을 꿈꾸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엔비디아의 31년의 이야기를 1년 이상의 심층 취재를 거쳐 448페이지의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정리한 다큐 스토리.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뒤범벅된 그 찬란한 실록.
이거를 제가 한번 아챕터에 또 기업 경영이나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입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전에 이런 비슷한 류로 제가 이 토스팀의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재미지만 진짜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아마 좀 떠올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어진 그런,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천냥희 시인님의 몇 차례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무사하였다라는 시집을 또 드렸어요.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우연히 신간 코너에서 이렇게 딱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읽고 완독은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었는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읽었던 게 정말 마음을 많이 울렸고, 그냥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입고를 하고 싶었고, 그쵸. 계속 바람이 부는 날들이잖아요. 건조한 바람이 산불이 퍼지게 만들고, 또 광기 어린 분열의 바람이 나라를 막 이분열로 가르고, 대척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건설적인 성장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들이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말 위로해주는 멋진 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소장하셨으면 좋겠다. 올 봄에. 네. 그런 생각으로 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한 책들 중에 우선 신간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네요. 신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읽어보지 않았지만 입고하려고 했던 책, 헤어질 결심 각본집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을 한 번 더 봤어요. 그게 제가 이제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를 좀 깊이 있게 다루는 매거진 독립 잡지에서 헤어질 결심을 다뤘던 호를 읽었었는데 그걸 이제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되게 늦게 돌려받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오랜만에 읽으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 실제로 또 헤어질 결심을 오랜만에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좋아서 두 번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는데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격하게 느낀 건 영화의 대사의 말맛이 정말 정말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주워 담고 싶은데 영화의 또 미장센과 이 배우들의 연기와 목소리 그런 장면들에 집중을 하느라 이 문장이 계속 휘발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이 문장들 하나하나 내가 담아두고 싶고 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 생각을 하다가 각본집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구매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야말로 참 소장할 만한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있는 문장들이 좋은 문장이 너무너무 많고 그냥 또 영화에서 배우들이 이제 있고 장면이 있는 중에 자막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고 들리면서 넘어가는 거랑 이렇게 그냥 종이 화면에 텍스트만 딱 있고 그 텍스트와 나만 존재하는 속에서 그 문장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메시지들이 들어오는 거는 너무너무 무게가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책방지기가 소장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구매해서 이제 책방지기가 먼저 이번에 읽어보겠다 했던 책들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지금 6권 이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이건 너무너무 좋아서 꼭 정말 삶에서 이 책들을 곁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정말 신중하게 엄선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이 몇 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10권입니다. 다시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 책들을 소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구매해서 비치해두고 싶은 책은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났던 책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이 책인 것 같아요. 사람, 장소, 현대. 아체프의 이야기, 시작된 이야기랑 정말 잘 연결이 있는 그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존재 자체로 환대받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재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받고 더 내면과 또 외모의 아름다움을 건강하게 가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체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의 철학, 아체토의 철학에 정말 많은 좀 가이드가 되어 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장소, 현대. 네. 그래서 당연히 복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책은 참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전영애 작가님의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개인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했을 때 따뜻한 밀크티 같은 책이라고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굉장히 감성적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만큼 향긋하게 오래도록 좀 음 기분 좋은 따스한 위로를 주는, 그리고 삶에 좀 도전 의식을 다정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인생은 참 길 수도 있다.' 근데 그 길 수도 있는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게 쉬이 빠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치만 그 안에서 한 노학자는 어떻게 그 긴 세월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 삶의 무게를 지키면서 그것들을 같이 인내하며 견디면서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그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면서도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아 나도 좀 빠르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가볼 수 있겠구나. 그 외로운 시간들이 또 있어야 빛을 발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돌아올 수 있겠구나. 기어이 그곳에 내가 가 닿고 말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옆에 두고서 계속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책이라서 골랐고요. 그리고 또 생각났던 책은 이 책이에요. 저와 연이 참 깊은 책인데 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클럽하우스를 하면서 클럽하우스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책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던 시절,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서로 일면식도 없던 각국의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음성 베이스 SNS에 모여서 삶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또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에 같이 책을 읽던 독서 모임을 리드해 주시던 연주님이라는 친구분이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된 책이에요. 그때 이제 음 영화와 책을 좀 페어링해서 같이 감상하는 시간들을 막 가졌었는데, 그때 읽게 되고 영화도 봤는데 참 매력적인 책이에요. 서간체로 된 소설이고 계속 이렇게 편지가 이어지거든요. 편지가 이어지는데 어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어떤 전쟁의 폐해가 회복되지 않은 그 전쟁 중과 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외롭고 힘들어지고 삶의 낙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어떤 그 사회적인 그림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음 그저 감자 껍질로 파이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몰래 이제 어두운 밤에 함께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이 건지라는 섬에서의 독서 클럽 이야기예요. 그런 클럽을 다른 영국의 이제 도심에 살고 있는 주인공 여성이 이제 편지로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그곳에 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이야기인데 네. 배터리가 나가서 얘기가 중단이 됐었는데 아무튼 정말 아침도 독서 모임을 구성하게 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어요. '아 이런 그 책 모임 하고 싶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책을 읽으며 삶을 북돋우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 게 소설인데도 너무너무 따뜻하게 힘이 되면서 와 닿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를 봐도 참 서로가 함께 읽는 친구들과 함께 쓰면서 읽으면서 마음을 좀 북돋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너무 아름다운 편지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진솔하고 위트 있고 이 글을 쓰는 캐릭터가 참 당차고 매력적인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의 필체와 그런 편지글로 이루어진 소설 특유의 그런 밀담을 나누는 그런 남의 편지를 엿보는 기분? 그리고 혹은 내가 편지를 받은 그런 수신인이 되는 기분? 그런 걸 느끼면서 읽어보실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고를 했고요. 또 제가 또 소설 중에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를 입고했습니다. 그냥 항상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죠. 이런 할머니로 나이 들어서 살다가 늙어 죽고 싶다. 그런 할머니예요. 이 시선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참으로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준 저의 삶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전영애 작가님의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은 좀 끈기 있게 이겨나가는 그런 따스한 용기를 줬다면 이 책은 좀 대차게 기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나 당당함? 그런 기세를 심어주는 그런 인물상이에요. 그리고 정말 읽고 쓰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어, 반짝임을 이렇게 박수 쳐주고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선으로부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지만 단연 이 심시선 여사, 이 주인공인 심시선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준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삶의 이제 커리어나 지속 가능하게 어떤 자기의 일을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읽어볼 법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서도 읽어도 너무 좋을 법한 그런 아름다운 애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아무튼 메모예요. 정혜윤 작가님을 제가 알게 된 시작이 된 책이고 이것으로 나의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문장 자체도 너무 좋았고 이 책은 메모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만 살아가는 태도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해 나갈 것인지, 내가 배우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내 안에 새기고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 낼 것인가.
내가 적는 것들이 나의 내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메모에 관한 이 작가님의 책이고, 사실은 정말 메모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진짜 제가 추천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침토에서도 책을 판다면 반드시 꼭 소장용으로 팔고 싶은 책이 이 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얘기 안 하면 섭하죠. 아침토에서. 또 인생의 역사. 네, 정말 여러 번 반복해도 절대 무리가 안 되는, 네, 질리지 않는 인생의 역사. 정말 곁에 두고 읽으면 좋을 책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저는 이 책을 곁에 두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이 소개했던 책이어서 카드로만 띄워놓고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라는 장르를 정말 깊이 있게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어떤 문학 자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구나. 어떤 아름다운 글을 이렇게까지 헤아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그런 고마운 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의 최고의 책 중 하나인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진은영 작가님의 산문이고, 고전 문학을 그리고 고전 사상이나 철학을 감상하는 그런 감상문에 가까워요. 감상과 개인의 이야기가 곁들여진 그런 책인데, 정말 이 책은 어떻게 말을 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냥 꼭 두고서 머릿말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아챕토에 이제 비치해둔 공유서가의 친구들이 읽은 기록도 보시고, 거기에 이제 책방지기 기록도 많은데, 또 그리고 나서 끌린다 그럼 이 첫 번째 입고된 버전을, 네, 구매해 가시는 첫 구매자가 되어주시기를.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낯선 게 많지만, 정말 그 낯선 세계를 맞지 않음에도, 나와 맞지 않는 세계임에도 다정하고 아름답게 소개해내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저자가 감상해내는 그 감흥하는 능력 또한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의 역사를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헤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감흥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읽고서 자기 안에 새긴 그 인풋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라는, 이 진은영이라는 시인이 됐고, 그 시인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시를 썼구나 해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진은영 시인을 알았고, 그녀의 시집을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와, 정말 정말 이 시인님이 어떤 것들을 읽고 살았길래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분의 시를 먼저 읽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그녀의 독서 리스트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녀의 시를 읽으니까 더 타당하게 납득이 가고, 이런 글들을 읽어서 그녀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좋은 인풋을 아름답게 또 잘 찾아내고 감흥해내는 능력으로 세상과 맞지 않는 시간들을 거슬러서 계속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힘써서 써내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챕토에도 공유사가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의 책으로 선정했던 책을 읽고도 했는데, 한강 작가님의 노랑무늬 영원 소설집을 입고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비치했던 거는, 소개해드렸던 거는 책 친구 윤우님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책을 아츠토에 잠시 책방지에게 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판을 아름다운 반짝이는 노란색 빛을 지닌 표지의 버전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라인업이 이제 흑백으로 바뀌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네, 무게감이 있고 또 멋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학가지성사의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한강 작가님의 소설집, 아, 정말 정말 제가 읽은 단편 소설집 중에 가장 좋았던, 네. 그래서 소설집을 입고한다면 이 책을 가장 우선으로 먼저 입고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 책을 입고해 주었습니다. 소설집의 매력은 한 번의 완독에 대한 압박이 없이 한 편 한 편을 조금씩 한 2,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분량씩을 틈날 때 읽을 수 있고,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깊게 파고들어서 그 세계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글을 쓰는 작가라서 그래서 더 매력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설을 읽고 싶은데 긴 시간을 내기는 부담스럽고, 긴 장편 소설을 처음부터 도전하기에는 한강 작가님에게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편집 노랑무늬 영원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릴케의 편지를 제가 정말 1월에 2월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그 책은 단종이 돼서, 그리고 입고가 제가 이제 거래하는 곳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릴케의 편지 안에는 두 수신인에 대한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신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성에게 보내는 거고, 하나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건데,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먼저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고판이어가지고 되게 작고 귀엽고 소중해요. 근데 이런 책이야말로 언제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한 장씩 다시 읽고 마음에 이렇게 처방하듯이, 아, 지금 마음이 좀 황량하다. 내가 좀 갈증이 메마른다. 내 창조성이 정말 막 갈라진다. 라는 느낌이 들 때 이제 한 번씩 탁 꺼내가지고 읽으면 좋을 응급처치 처방책 같은 느낌으로 소장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사월, 이헌 작가의 서간집으로 서로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둘이서 시리즈, 열린 책들의 둘이서 시리즈의 첫 번째 편, 고상하고 천박하게. 네, 이 책을 입고를 했어요. 저의 1월에, 아니다, 1분기, 25년 1분기에 최고의 책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만큼 많이 눈물 짓고 웃고 감탄하고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특히 이환 작가의 글에 저는 좀 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이의 말에 좀 더 많이 공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요즘에는 참 긴